좀 더 우리가 그래프로 좀 표현해 보면요. 2008년부터 2014년 한 5월까지 5년간 미국 정부는 약 4점, 이게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요.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건데 3.6조 달러, 3조 6천억 달러 정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4.5조 달러입니다. 어쨌든 어마어마한 규모가 5년간 이루어졌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고 그때 미국은 중단합니다. 그리고 2014년 여름부터 2019년까지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중앙은행이 약 9조 5천억 달러를 양적 완화를 했죠. 그런데요, 이번 2020년 들어서서는 불과 한 2개월 사이에 약 2조 3천억 달러가 벌써 양적 완화가 됐고 재정부양책으로 2조 8천억 달러가 현재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돈이 지금 불과 한 두어 달 사이에 찍히고 있고 또 계획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계획은 2020년에 한 7조 8천억 달러 그리고 내년에는 약 12조 달러가 인쇄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걸 보면 실로 이 12년간 했던 것들이 거의 불과 한 1년, 2년 사이에 엄청난 규모로 거의 비슷한 규모로 양적 완화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상식적인 얘기죠. 예, 돈 가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그걸 증시를 불량하려고 해도 돈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자산 가치는 일정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여러분들 이게 블랙락이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블랙락.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 이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미국의 양적 완화 자금, 이 공적 자금을 처리하는 민간 기업으로 선임이 돼가지고 이 회사가 이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양적 완화 자금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약 자산이 7조 4천억 달러 이르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데 도이치뱅크, 또 JP모건, 또 골드만삭스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아주 메가 그 티라노사우루스급의 진짜로 어마어마한 공룡급의 그러한 민간 자산 운용사죠. 근데 어떻게 이 회사가 어떻게 정부의 공적 자금을 다루는 그런 민간 회사가 될 수 있는지 그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는 이 유럽연합의 공적연금도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모든 무기 제조사, 노동스트랍이라든지 보잉사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 무기 제조사에다가 모든 그 지분을 갖고 있는 한마디로 군산복합체의 대부다 이렇게까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사실 돈을 나눠준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나눠주겠습니까? 자신들이 지분을 투자한 그런 회사들 위주로 많이 나눠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부자 엘리트들이 23일 만에 순자산이 2,820억 달러 급증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2019년 사상 최대 1,480명의 최고 경영자들이 퇴사를 하고 거기에다가 증시 파열 직전에 자사주를 매각하면서 상당히 그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기업자들이 퇴임을 했느냐 이런 게서 뒤에서 음모론도 나오는데 어쨌든 금융위기가 닥쳐왔다라는 것을 저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 않았는가 코로나까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간 회사가 정부의 공적 자금을 다룬다는 것 자체는 미국 자본주의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회사채는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또 대량 실업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운수, 자동차, 소매점, 호텔 이런 등등의 회사들은 상당수가 이미 정크 등급 거의 쓰레기 등급의 그 회사채가 올라가 있고 또 기업 부도 사태가 좀 우려되고 있죠. 델타항공이나 포드자동차 이런 유명한 회사들도 다 정크 등급에 등록이 됐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세일 석유 회사의 주가가 연일 대폭락을 하죠. 그 과정은 뭐냐? 러시아가 사우디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과거에는 마치 으르렁거리고 또 다투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양상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세일 석유를 죽이자라고 해서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오펙과 또 비오펙의 대표적인 나라들이 손을 잡고 사실상 증산을 계속해서 경제가 안 좋은데 증산을 하니까 당연히 석유값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지난 5월 달에는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엔 한 20달러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의 세일 석유는 한 4, 50달러가 돼야지 수지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도 계속 적재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그러기는 있어 정크 등급으로 격화되는 이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참으로 답답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엄청난 실업자들이 양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회사채 시장이 경색이 되고 그리고 기업이 부도 파산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따라서 이 중소기업과 소자영업들의 파산이 늘어나면서 실업들이 엄청나게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불과 8주 만에 3,650만 명이 실업을 했죠. 그래서 미 백악관의 경제보좌관이 5월 실업률은 25%에 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요. 시카고에서는 사실상 30%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는 편입니다. 사실 이 대공황 때는요, 최고의 실업률이 1933년인데요. 그거는 1929년 대공황이 나고 나서 4년 뒤인 4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33년에 가서야 25% 실업률이 나왔고 그것이 최고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불과 한 두어 달 만에 거의 25%대에 육박하는 아주 사상 최악의 실업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업이 많아지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집세, 방세 이런 걸 제대로 내지 못하고 또 집을 샀을 때 빌렸던 모기지 채권에서 그걸 제대로 갚지를 못하게 되니까 모기지 채권이 심각한 부도 위협에 지금 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부가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유예 조치를 지금 취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이것을 갈 수 있을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경제 역사상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지난 2분기, 현재 2분기죠. 4, 5, 6월 때 전 세계적으로는 약 2억 명 정도 실직될 거라고 세계노동기구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뭐냐면은, 이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판국에 이건 뭐냐?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 메뚜기 떼가 이상할 정도로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이 동아프리카 일대와 그리고 파키스탄, 인도까지 퍼쳐나가서 심각한 곡물들을 먹어가지고 심각한 위험을 지금 예상케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예상외로 이 사막 지역에 홍수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홍수가 3번이나 났죠. 그래서 습기가 많아지고 먹을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 메뚜기 떼들이, 이만한 메뚜기 떼들이 엄청나게 증식을 해가지고 이놈들이 이제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이 수단,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케냐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이쪽 일대를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었고 또 이쪽으로 넘어가서 파키스탄, 인도까지도 지금 이미 상당 부분 이 곡창지대를 그냥 습격을 한 거죠. 한마디로 습격을 해가지고 지금 심각한 식량 위기를 예상케 하고 있습니다. 실로 진짜 참담한 상황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베트남, 러시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곡물 수출을 아직 중단된 상태고 풀긴 한다는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푼다는지 이게 아직 나오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케냐, 이디오피아는 기근 위기에 지금 처했습니다. 6월 달에는 중국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이 메뚜기의 천적인 오리, 닭, 이 수십만 마리를 키워가지고 메뚜기를 잡아먹자 이래가지고 지금 이 메뚜기와 이 전쟁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고 또 미국도 역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는 뭐 아시겠지만 주식이 고기입니다. 이 고기인데 고기 가공 공장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과 가정과 또 이런 아까 실업자들한테 줄 푸드뱅크에서 실질적으로 고기를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시와 관련된 특별법을 발동을 해가지고 이 고기 공장 폐쇄한 걸 중단하고 재개해라 이렇게 오다가 내려갔지만 실질적으로 이 주로 민주당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러한 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많이 죽었고 또 감염이 됐기 때문에 공장 재개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 이래서 그것이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장에서는 팔 데가 없어서 가축들을 매몰 처분을 하고 있고 또 공장은 폐쇄되니까 각각의 소매점들은 고깃값이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육류 가격이 30~40%나 올라가고요. 또 식품가가 급상승하면서 74년 2월 이후 최대치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아마 이게 이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한국은 식량 수입국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사태가 계속 만연이 되고 심각화된다면 절대 위기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뭘 준비하셔야 됩니까? 자체 식량 생산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텃밭을 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농촌에 많은 분들이 내려가셔야 되겠죠.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 현재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달러 기축체제입니다. 달러 기축체제는 기왕에는 초기에는 금으로 받쳐줬고 최근까지는 석유를 받쳐줘 왔습니다만 사우디와의 관계도 틀어지면서 달러 기축체제를 받쳐줄 수 있는 가장 근간은 국가 신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채죠. 이 국채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과연 제대로 가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3월에 중국인민은행은 18개월 넘는 경기 후퇴, 또 10% 넘는 국내 총생산의 하락, 그리고 25% 넘는 실업률이 계속 지속이 되면 대공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 미국은 현재 예상컨대 마이너스 30에서 40%를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20% 이상, 아마 올해 이번 달 지나가면 2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국은 지난 1분기 때가 마이너스 6.8%였고요. 그리고 1, 2월 도시 실업률이 한 6.2%라고 하는데 농촌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추가가 되면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은 지난 5월 15일 날 만약에 이 봉쇄 격리가 6개월간 지속이 되면 올해 세계 GDP는 약 5.8조에서 8.8조까지, 그러니까 약 6.4%에서 9.7% 하락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 넘는 국내 총생산 하락이 올해 거의 근접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유엔 경제사회국에서는 올해 마이너스 3.2%다. 이렇게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마이너스 3.2% 이상 그런 GDP 하락이 예상이 된다. 최하 이렇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세계 90개국이 이미 IMF에다가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생국에 있어서도 신흥국이 국가부도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기 후퇴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누리엘 리비니 교수는 지난 4월 28일 날 다가오는 2020년대의 더 큰 대공황이라는 주제로 이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 번역본이 민플러스에 실려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수는 한 8, 9가지 정도, 뭐 10가지 얘기했는데 8, 9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2020년대에 1930년대보다 더 큰 대공황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첫 번째는 부채와 채무 불이행, 부채가 쌓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안 좋아져서 채무가 불이행되면서 대규모 재정 적자, 민간 부채로 인한 파산이 예상이 되고요. 또 고령화에 따르는 공공재 지출이 강화돼서 의료보험, 사회보장 비용이 급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금 유동화가 안 됩니다. 그 유동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오히려 돈은 막 찍어내는데 돈은 부족한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소위 부채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회사채를 갚지 못하고 어업을 갚지 못한 상태에 빠져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부채는 화폐화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데 반세계화 그리고 신보호주의로 인해서 항상적인 공급 부족 사태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미 미중 간의 대립과 갈등이 아주 극에 달해서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물품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품이 줄어들게 되고 화폐는 찍어내니 물가는 오를 수 있는 이런 양상이 발생하죠. 그렇지만 경기는 안 좋은 이런 상태가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디지털화에 따르는 경제 판계 현상이 발생합니다. 한국 정부도 뭐 이런 새로운 뉴딜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걸 다 디지털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노동력 수요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노동력 수요를 감소시키는 건데 마치 노동력 수요를 늘리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디지털화의 핵심은 뭡니까? 무인화 자동화입니다. 무인화 자동화 그렇죠? 그래서 무인 자동차, 무인 점포, 또 무인 상점 등등 이런 음식점 이런 등등의 무인화가 되다 보면 결국은 일자리 수요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노동력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요. 실업률이 만성화되는 거죠.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만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런 식의 그 디지털화가 오히려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양상이 된다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거겠죠. 따라서 그런 걸 민간한테 맡겨서 민간 대기업들이 그런 것을 주도하게 하면 반드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를 공공적 차원에서 디지털화는 어쨌든 인류가 나가야 될 하나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공공적 차원에서 이걸 접근해야지 민간 기업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들한테 이걸 맡겨버리게 되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 이제 반세계화 현상이 보편화되죠. 그래서 세계가 분열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고요. 지정학적으로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북과 이런 대립이 긴장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파괴. 이래서 기후변화와 팬데믹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 부담이 예상이 되면서 세계 경제가 10년간의 혼돈, 소위 대재앙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좀 대단히 좀 우울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 퍼펙트 스톰이 온다. 이렇게 하니 다들 우울해 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것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또 새로운 세계 질서로 가는 하나의 큰 강이다. 기존의 문제점들을 털어내고 가는 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미 국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끝없는 QE와 회사채 부도가 증가되면서 중앙은행의 신뢰가 상실하고 그에 따라서 각국이 국채에 대한 신뢰성이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성이 추락하고 무역 규모가 축소되니까 각국의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각국은 굳이 미 국채 신뢰가 떨어져 미 국채를 계속 갖고 있을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미 국채를 매각하게 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국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 공급망이 파괴되고 분업 체계가 조정이 되는 이 반세계화 현상에 따라서 물자 공급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물자 공급이 제한된 반면에 무한대 자금은 살포되고 초기엔 유동성 부족에 의한 디플레이션이 나오게 됐지만 이후에 있어서는 인플레가 예상이 되고 또 스태그플레이션이 항상화될 그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가 달러 대신 유로나 위엔에도 결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페트로달러 체제가 붕괴되게 됩니다. 오로지 석유값을 달러로만 결제하게 만들었던 이 페트로달러 체제가 붕괴되면 각국이 미국 국채나 달러를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게 되겠죠. 통화 다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미 중국이나 러시아는 특히 거의 다 팔았다고 합니다. 미국채를. 어쨌든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비롯해서 주요국들이 미국채를 축소해 나가는 이런 경향은 확실하게 지금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채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달러 기축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통화체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것입니다.